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 중동 이슈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의 전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지만 또 여러분들 따로 검색하는 시간이 좀 들 수 있으니까 저도 대신 한번 검색하고 자료를 좀 모아 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뭐 중동에서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란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어떤 전국이냐면요. 일단 계속해서 베이루트 인근에서라든지 테헤란에서라든지 사건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테헤란에서는 하마스의 정치국장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루트 인근에서는 헤즈볼라의 또 큰 고위 지휘관이 또 사망했고요. 암살당했고 다마스커스 쪽에서는 뭐 이게 거짓이다 참이다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일단 소식이 전해지기로는 거기에 있던 또 하나의 고위 사령관 또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특히 테헤란 이란의 수도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도 복수를 할 것이고 후티 반군도 계속 그들의 같은 편에서 복수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수도에서 이란의 본진에서 그 하마스 정치국장이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란 대통령이 좀 뭔가 복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뭔가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어떤 복수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국인지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세력 위치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펜으로 소개하면 펜 말고요. 그 현관펜으로 하겠습니다. 헤즈볼라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거의 중동 지방 대부분이죠.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분포하죠. 레바논 전체가 헤즈볼라가 아닙니다. 레바논도 엄연히 정당이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자력으로 어떤 민병대라든지 군대의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장 정파입니다. 정당인데 군사력이 있는 그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의석수가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점,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하필 또 이슬람 시아파가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수 분포했던 곳에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슬람 시아파죠. 같이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예멘의 특히 북서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나가 있고 뭐 호데이다 항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테헤란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지 않습니까? 이란 수도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현재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고 시리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당연히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위치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정말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에 서한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가 지금 파란색 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지도로 가겠는데요. 이것도 좀 공신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료를 들고 온 것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군이 곳곳에 있다. 뭐 아프가니스탄 철수, 뭐 이라크의 뭐 감축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거의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 물론 규모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일단 2007년에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중동에 되게 병력 크게 급한 적이 있죠. 일단 1990년대에 걸프 전쟁할 때 엄청나게 규모가 많았었죠. 특히 저기 이라크 전쟁할 때요. 2007년 같은 경우는 이때 특히 이라크에 16만 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들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10만 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중동을 다 합쳐서 봤을 때 약 4만 5천 명의 미군 규모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그 병력이 분포한 곳이 바로 쿠웨이트, 뭐 카타르 이 정도, 바레인 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상황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뭐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동쪽, 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오만 이런 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좀 15년 동안,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미군이 계속 주둔했던 것도 있는데 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터키에 일단 두 개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이쪽에 한때 여기에 뭐 핵 전력도 좀 파견된 적이 있죠. 아무튼 이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파견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쿠웨이트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이란 이라크 전쟁 할 때도 여기가 크게 좀 이란 이라크라기보단 걸프 전쟁 때 많이 좀 투입이 됐었던 곳인데 이라크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물류가 모이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쿠웨이트를 좀 중요한 전략 기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내용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걸프 전쟁 할 때 그때에 정말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걸프 전쟁 1990년대 걸프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대량 투입되었다. 이런 걸 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중부사령부 뭐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카타르에 제가 알기로 카타르일 겁니다. 여기에 중부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7함대지 않습니까? 여기는 5함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 지부티, 중국 해군 기지도 여기 있는데 여기도 역시 뭔가 이 후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레드씨, 홍해랑 그리고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은 바로 해군도 있고 뭐 해양 경비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군 기지가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 지역이다라는 것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공 식별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이런 데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오랫동안 기지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쿠웨이트는 뭐 걸프 전쟁 이후로 계속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카타르, 바레인이지 않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이권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유동성이긴 한데 특히 중요한 거 좀 색깔을 달리해서 파란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근에 이쪽으로 들어온 항모전단이라 합니다. 시어드 원 루스벨트. 네. 여기 이제 항모전단인데 이게 지금 오만 근처에 근해에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라 원래 이제 페르시안 걸프 여기 이제 걸프 지역에 있을 만한데 좀 나와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바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지금 있는 상태고 특히 에브라임 링컨 항모 전단도 역시 태평양에서 오고 있는 부분이라 합니다. 아마 전력 증강 되겠죠. 항모 전단 아니지만 이렇게 디스트로이어스 구축함들도 역시 이렇게 홍해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후티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레타 섬 이쪽에 그리스 밑에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항모 전단 아닌 것 같아요. 와스프라고 해가지고 수륙 양용, 이제 강습 상륙함, 그러니까 상륙하기 위한 전단 또 여기 있다. 네, 엠파이비어스. 이게 이제 양서류에 따른 뜻도 있긴 한데요. 동물에서는 하지만 전쟁, 뭐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륙 양용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상륙할 수 있는 물에서나 육지에서나 계속 전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상륙과 관련된 부대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군 전력도 이렇게 터키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 중동 중간 부분 특히 요르단도 중요하거든요. 쿠웨이트, 바레인, 뭐 카타르, UAE 이런 데 다 배치가 돼 있고
특히 동쪽 부분에는 항모전단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뭔가 좀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이란이 과연 쉽게 뭔가 보복을 해야 될 입장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자기 수도에서 하마스 정치국장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안도 뚫렸고 어떻게든 뭐 안보적인 위기가 분명히 다가온 건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 어떤 그 정치 인사가 암살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분명히 뭔가 뚫렸다는 거죠.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긴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란 대통령 성향이 역시 중도 성향이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보복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이전에 이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는 좀 다른 노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발 이야기보단 뭔가 대응의 수준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고 지도자와의 알력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랑 그리고 현재 미국도 좀 더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전단 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더 많은 비행기들이 그 전투기들이 이제 중동으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시 대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규모로 그래서 과연 이란이 정말 쉽게 뭔가 보복 대응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난 봄에 한번 300여 기의 그 300여 규모의 어떤 드론, 로켓, 미사일을 쏜 적이 있죠. 하지만 다 막아냈습니다. 그 중간에 가는 길목에도 다 막아냈죠. 특히 요르단 상공 이런 데서 특히 이스라엘 상공에서 많이 막아냈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 실제로 영공을 넘어왔긴 했는데 하지만 피해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지금 한 명 부상당한 정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고 제가 일단 알고 있긴 한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뭔가 그 봄때 방식으로는 효과가 있다 없으니까요. 뭔가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지난 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또 뭔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지난 4월에도 4월일 겁니다. 지난 봄에도 계속 뭔가 보복 대응을 받은 보복 대응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강요된 보복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뭔가 좀 더 극적으로 봤을 때 강요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또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복 대응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순간인데요. 아마 이때 이란의 대통령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야 항상 같은 입장이겠죠.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대통령 자체가 성향이 더 좀 다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 근본주의자적인 얘기를 하고 또 강경대응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지난 정치적인 이력이랑 지금 뭔가 라이시 대통령은 뭔가 좀 다른 행보를 밟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변수들, 헤즈볼라 변수, 예멘 변수, 뭐 이란 변수, 이란 말고요. 이스라엘 변수, 미국 변수야 크게 움직임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란의 정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 도출한 데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의견 있으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아디오스.